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민하고 계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성인이 된 자녀의 독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니로부터 이런 사연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올해로 29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지만 아직 저희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더 도움이 돼요. 아이도 집에 생활비를 꼬박꼬박 넣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애가 언제까지 부모 품에 있을 거냐고, 독립해야 철이 든다고. 정말 혼란스러워요. 과연 무엇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 집에 머물고 있다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보호하는 건 아닐까? 아이가 독립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도 더 부담이 클 텐데 이런 마음도 있으실 테고요. 오늘은 이 복잡한 감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성인 자녀의 독립, 과연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독립이라는 것이 정말 모든 가정에 필수인 걸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후반 미혼자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남성은 75.8%, 여성은 66.2%에 달합니다. 30대 초반까지 확장하면 남성 58.3%, 여성 43.1%가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수치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한 추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부담이에요. 서울 원룸 평균 보증금이 3천만 원을 넘어서고 월세까지 포함하면 월 80만 원 이상, 여기에 생활비까지 더하면 월 150만 원은 기본이죠.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초봉이 평균 2,800만 원 정도인데 세후 실수령액은 월 200만 원 내외. 이 돈으로 혼자 살면서 용돈까지 쓰기엔 솔직히 빠듯하죠. 하지만 이런 현실 때문에 부모님들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때와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죠. 더욱 어려운 점은 사회적 시선과 개인적 마음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요즘 애들은 철이 없어. 언제까지 부모에게 의존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우리 아이가 혼자 살면서 잘 챙겨 먹을까?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외롭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가 독립한 후 찾아오는 공허감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랫동안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삶에서 갑자기 자녀가 떠나면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자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계속 의존하는 게 맞나? 친구들은 다 독립했는데 나만 이러고 있나?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마음의 갈등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인 자녀의 독립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조건적인 독립도 무조건적인 동거도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상황과 개인의 성향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독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혼자 사는 것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진정한 독립은 단순히 공간적 분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독립이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독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A씨는 26살에 원룸으로 독립했어요. 하지만 매달 생활비 절반을 부모님께 받고 있었고 아플 때마다 어머니가 달려와 돌봐주셨죠. 반면 B씨는 30살까지 집에 있었지만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모두 담당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면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해결했어요. 누가 더 독립적일까요? 공간적으로는 A씨가 독립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B씨가 더 독립적이에요. 이처럼 독립은 형태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독립 준비도 체크리스트. 자녀의 독립을 고려할 때 다음 항목들을 체크해 보세요. 경제적 준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가? 최소 3개월치 생활비를 저축했는가? 보증금과 이사 비용을 마련했는가? 월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생활 능력. 요리를 할 수 있는가? 청소와 빨래를 스스로 하는가? 기본적인 집안 수리를 할 수 있는가? 병원, 은행 등의 업무를 혼자 처리할 수 있는가? 정서적 성숙. 외로움을 건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된다면 독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독립을 서두르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별 독립훈련법. 갑작스러운 독립보다는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해요. 1단계 경제적 독립 연습. 집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생활비는 스스로 부담하게 해보세요. 월세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식비, 교통비, 용돈 등을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돈의 소중함과 계획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2단계 생활 기술 습득. 요리, 청소,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함께 하다가 점차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어 볼까? 이번 주 빨래는 내가 담당해 보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책임을 넘겨주는 것이죠. 3단계 정서적 거리두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절한 경계선을 만드는 연습을 해요. 자녀의 모든 일에 개입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늘려가는 거죠. 내가 결정해봐.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해. 이런 메시지를 통해 자립심을 기를 수 있어요. 4단계 시범 독립. 한 달 정도 실제로 혼자 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모님은 여행을 가거나 자녀가 단기간 다른 곳에서 생활해보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진짜로 혼자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동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 무조건 독립이 정답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현명한 동거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도 건전한 동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역할 분담하기. 집안일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보세요. 요리, 청소, 시장 보기. 각자 담당 영역을 정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 공간 존중하기.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해야 해요.
자녀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개인적인 일정도 간섭하지 않는 것. 이런 배려가 필요해요. 경제적 기여하기. 성인이 된 자녀라면 집안 경제에 적절히 기여해야 해요. 전체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미래 계획 세우기. 무작정 함께 사는 것보다는 언제까지 어떤 목표로 함께 살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결혼 전까지, 집값을 모을 때까지, 부모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5번째, 독립 후 관계 유지하는 법. 자녀가 독립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죠. 적절한 연락 빈도. 매일 연락하는 것도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것도 모두 극단적이에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안부를 묻는 정도가 적당해요. 간섭과 관심의 균형. 자녀의 삶에 관심을 갖되 지나친 간섭은 피해야 해요. 잘 지내고 있니? 정도의 관심이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정기적인 만남. 한 달에 1번 정도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유대감을 유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6번째, 문제 상황별 대처법. 독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리 대처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녀가 독립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한다면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임시적, 조건적 지원을 고려해 보세요. 3개월만 도와줄 테니 그동안 해결책을 찾아봐. 이런 식의 한시적 도움이 더 효과적이에요. 외로움과 우울감.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무작정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말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참여.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거죠. 생활관리 미숙, 요리나 청소 등을 제대로 못한다면 직접 가서 해주기보다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해주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자녀의 독립이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사례는 김미영 씨 가족. 김미영 씨에게는 29살 아들 준호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닌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까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거야? 빨리 독립시켜야 철이 든다고. 미영 씨도 고민이 많았어요. 아들은 매달 7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 독립하고 싶어요. 친구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미영 씨의 첫 반응은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들이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것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영 씨는 고민 끝에 아들과 함께 6개월 계획을 세웠어요. 첫 3개월은 집에서 살면서 독립 준비를 하고 나머지 3개월은 실제로 혼자 살아보면서 적응 기간을 갖기로 했죠. 준비 기간 동안 아들은 요리를 배우고 집 근처에서 적당한 원룸을 찾았어요. 미영 씨도 마음의 준비를 했죠. 아들이 없는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새로운 일상을 계획해 보았어요. 드디어 독립하는 날, 아들이 짐을 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 살아보고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미영 씨는 아들을 보내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키운 아이가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6개월 후 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에는 수동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아들과 미영 씨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는데 이제는 서로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대하게 되었어요. 독립을 반대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미영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도 성장했고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박정수 씨 가족. 박정수 씨의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27살 딸 은영이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급여가 많지 않아서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정수 씨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딸이 곁에 있으면 든든했죠. 주변에서는 딸이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냐고 말했지만 정수 씨 가족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현명한 동거를 해보기로 한 거죠. 가족회의를 열어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했어요. 은영이는 월 80만 원을 생활비로 내고 평일 저녁 식사 준비와 주말 청소를 담당했어요. 정수 씨는 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개인적인 계획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3년 후에는 반드시 독립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결혼 자금을 모으고 정수 씨의 건강도 안정화하기로 했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은영이는 부업도 시작했고 정수 씨는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 관리를 했어요. 3년이 지났을 때 은영이는 약속대로 독립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독립하고 6개월 후 은영이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고 1년 뒤에는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 날 은영이가 정수 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그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깨달았어요. 정수 씨는 딸을 보내면서도 후회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았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 가족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지금 은영이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버지를 찾아뵙니다. 그리고 정수 씨는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여행도 다니고 계세요. 이제 세 번째 사례 최영애 씨 가족. 최영애 씨는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였어요. 큰아들은 32, 둘째 아들은 29. 두 아들 모두 아직 결혼하지 않고 집에서 살고 있었죠. 영애 씨는 이 상황이 편했어요. 아들들이 생활비도 주고 함께 살면 외롭지도 않고 무엇보다 아들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결혼하면 분가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영애 씨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굳이 따로 살아야 하는 걸까? 함께 살면 더 경제적인데. 하지만 아들은 여자친구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영애 씨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이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형이 결혼하면 저도 독립할게요. 저희가 계속 집에 있으면 엄마도 제 인생을 못 살잖아요.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영애 씨는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들들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친구들과 가고 싶었던 여행,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아들들이 떠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6개월 후 큰아들이 먼저 결혼하며 분가했어요. 둘째 아들도 약속대로 원룸을 얻어나갔죠. 처음 며칠은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영희 씨는 새로운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저녁 식사 메뉴도 모든 것을 자신의 취향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큰아들이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영희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보내서 할머니가 될 수 있었구나. 만약 아들들이 계속 집에 있었다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지금 영희 씨는 일주일에 2번 아들들과 만나면서 각자의 삶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행복하고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찾았어요. 4번째 사례 조현민 씨 가족.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조현민 씨는 28살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갑작스럽게 독립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부모님도 현민 씨도 많이 당황했어요. 혼자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현민 씨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집 구하기부터 생필품 사기, 요리하기까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라면만 먹고 살기도 하고 빨래도 제대로 못해서 회사에 구겨진 셔츠를 입고 가기도 했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요리 유튜브를 보며 간단한 요리를 배우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6개월 후 현민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전에는 모든 일을 부모님께 의존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죠. 더 놀라운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직장에서도 더 적극적이 되었고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1년 후 현민 씨는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지방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연애도 하고 있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들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하세요. 어쩔 수 없이 독립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된 일이었어요. 현민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계속 집에 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이 4가지 사례를 보시면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각 가정의 상황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다음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관련 질문. 자녀의 나이는? 현재 직업과 수입은? 독립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기본적인 생활 능력은 갖추었는가? 정서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었는가? 부모 관련 질문. 자녀가 독립했을 때 느낄 감정은?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녀 없는 일상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독립을 지지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가정 환경 질문. 현재 주거 공간은 충분한가? 가족 간의 갈등은 없는가? 경제적 여건은 어떤가? 주변의 시선이나 압박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방향이 맞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진단이 끝났다면 가족 모두가 모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대화 진행 방법. 먼저 각자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걱정이 있다. 이런 점이 아쉽다. 이런 것을 원한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나는 이런 생각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세요. 합의점 찾기. 각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함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 1년 더 함께 살면서 독립 준비를 하자. 일정 기간 동거하되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자. 단계적으로 독립을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면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집에서 살면서도 혼자 사는 것처럼 생활해보세요. 자신의 식사는 스스로 해결. 개인 빨래와 청소는 직접. 용돈이나 생활비는 따로 관리. 부모님께 간섭받지 않고 일정 계획. 이 기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하루 동안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가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부모님은 간섭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거죠. 이를 통해 실제 독립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실제로 떨어져 생활해 보세요. 자녀는 친구 집이나 펜션에서 지내고 부모님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기간의 경험이 실제 독립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해 보세요. 독립을 선택한 경우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3개월 단위로 점진적으로 진행하세요. 첫 3개월, 집 구하기와 기본 준비. 둘째 3개월, 실제 독립생활 시작. 셋째 3개월, 완전한 적응과 정착. 각 단계마다 중간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동거를 선택한 경우 새로운 동거 규칙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첫 달, 경제적 기여 시스템 도입. 둘째 달, 역할 분담 체계화. 셋째 달, 개인 공간 존중 문화 정착. 이런 식으로 건전한 동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계획을 실행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월간 점검. 매달 한 번씩 가족이 모여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점이 좋아졌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 이런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비상계획.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세워두세요. 독립한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논의해 두는 것이 좋아요. 독립이든 동거든 새로운 단계에 적응했다면 이제 더 성숙한 가족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상호 존중의 관계.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성인과 성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조언을 구할 때는 겸손하게 요청하고 조언을 줄 때는 강요하지 않고 이런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거리감.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만나되 일상적인 간섭은 하지 않는 것.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새로운 추억 만들기.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의 추억을 만들어 나가세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각자의 성취를 축하해 주거나 이런 소중한 순간들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인 자녀의 독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독립이 무조건 좋은 것도 동거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각 가정마다 최선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가족 모두의 마음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런 지혜였죠. 혹시 지금 자녀의 독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요. 우리 가족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독립이란 단순히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각자의 행복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것들마저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 독립적인 어른이 되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